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지금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 보호 방식 자체가 사실상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전선, 그리고 변압기, 발전기, 그 다음에 거리 계전, 이렇게 4가지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미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송전선 보호 방식에서는 키워드가 뭐가 있었죠? 가방거피제. 그 다음 또? 가방거피제 다음에 5글자. 표준통마가. 그게 전부입니다, 키워드가.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안에서 내용을 쓰려니까 이제 좀 많이 어렵죠. 그러면은, 송전선이 아닌 변압기의 보호 방식에서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정기적인 방식과 기계적 보호 방식은 나누죠. 정기적인 방식에서는 키워드가 2글자. 예. 뭐, 비과나 과비를 가지고 비율차동이나 과전류로. 근데 이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 전류에 대한 오동작 방지, 그다음에 고조파에 의한 오동작 방지, 뭐 위상차에 의한 오동작 방지, 뭐 전류 차동에 의한 오동작 방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내용이 또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있었죠. 변압기 그 여자 전류에 대한 오동작 방지 4가지. 예, 특암고비, 트림낙법, 감도조합법, 고조파 억제법, 비댕치파 저지법.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기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 나가면 이거 바로 요번 시험에 25점짜리 나왔거든요. 바로 전 시험에 25점짜리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럼 기계적인 보호 방식에서 키워드. 방유관. 예, 부충 방유관. 부월주 계전기. 충격 압력 계전기. 방압변, 유명계, 권선, 온도계. 그래서 96, B, 96, P, 96, D, 26, O, 26, W. 이런 식으로. 별게 아닌데, 이제, 꼬리를 물다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발전기 보호 방식. 키워드가 어떻게 되죠? 전개과단, 역발속주 앞이, 전은 뭐, 전기자, 종류는 단락과 지락, 개는 계자의 지락과 상실, 전개과, 계자가 나오면 여자가 나와야 된다고, 과여자, 전개과단, 네, 단락후비보 51V, 전개과단 역상, 역발, 발전기 모터링? 그렇죠, 발전기 모터링. 왜냐면 발전기가 따르게 변한다고요, 지금. 발전기 모터링. 역발속. 가속도. 가속도는 몇 번? 12번. 12번하고 14번이 있는데, 가속도는 밑에 거라고요. 역발속주, 역발속. 속도 있고, 주파수, 앞, 전압. 59 같은 걸 쓴다고요. 베어링 해가지고 숫자 몇 번? 베어링 38광땡. 예? 안되면 도리지크땡 해가지고 막 또 애우고 그랬었던 옛날에 저기 할 때는 뭐 1367, 1175, 1050, 690 이런 것들도 막 도리지크땡 해가지고 막 애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가나다라에다가 이름 뭐 기억이고 뭐는 뭐 니은이고 해가지고 그렇게도 애웠었습니다, 옛날에 막. 근데 그렇게 애우니까 더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냥 통째로 그냥 애우자. 예? 근데 이제 그런 법칙으로 뭔가 애웠던 사람들은 나중에 좀 비슷하게 또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리 계전 방식으로 들어가야죠. 발전기까지 끝났으니까. 거리 계전. 여기 전력선, 여기 부분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여기는 금방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벌써 오늘만 3번째입니다, 벌써. 3번이 아니라 4번째거든요. 막 여러 번 반복해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 송전선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키워드 정도 써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일단 흐름만 송전선은 10점짜리를 써라 그러면 10점짜리를 쓰는 거로, 25점짜리를 쓰기에는 여러분이 아직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변압기는 25점짜리를 써주셔야 되고요, 발전기도 25점짜리를 써주시는 부분은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거리 계전기도 25점짜리를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전력선 방향 비교 반성전류 제가 보기엔 좀 힘듭니다, 25점짜리를 쓰기는. 모선보호는 써주셔야지만 됩니다. 25점짜리 중요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기 딱 보시면은 CT 2차치 개방.
변압기, 발전기, 거리계전기, 그다음 모선보.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호계전기 특성은 좀 점점점점점점. 네. 요거는 이 안에서 10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전체 보호계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것들은 좀 빈도수는 떨어지지만 나왔을 땐 써줘야 되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계셨죠. 그럼 송전선 보호 방식부터 해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그런 키워드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번 했죠. 딱 거리 계전하면 뭐부터 나온다고요? 정의. 계전기 설치점에서의 사고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전 방식. 이거 생각하시면 그림을 생각하시라고, 머릿속에 그림을. 변전소 한번 해볼까요? 변전소의 목적. 전압의 변성과 조정. 2번 전력의 집중과 배분. 3번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조정. 4번 예, 전력 조리죠. 예, 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제어. 전력 조리죠. 그리고 4번 예? 그 사고 전류 차단. 예? 사고를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보전기. 이걸 안 넣고. 그래서 1번이 변압기고 2번이 모선이고 3번이 콘덴서 부분이고 4번이 차단기입니다. 요 네 가지가 변전소의 목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외워주시면 되고요. 뭔가 그림을 가지고 외워주셔야지만 내용이 잘 되니까. 자, 송전선 보호 방식을 보겠습니다. 송전선 보호 방식을 보면은 과방 거피제가 나온다면서요. 자, 송전선로는 여기 보시면은 과방 거피 이렇게 가면서 이제 재표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 방식의 종류를 보면은 그래서 과방 거피제 이렇게 되는데 과전류 방식이죠. 그다음 방향 과전류 방식이죠. 그다음에 거리 계전 방식이죠. 그다음에 파일럿 계전 방식이죠. 거리 계전 방식 요것만 25점짜리 별도로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리 계전기를 사용하여 호비보 방식에 적용하고 어떤 형식 등이 있다. 뭐라고요? 계전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줄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전 방식이다. 뭐 여러 번 반복됐던 그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거기다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뭡니까? 간단하게만 적어주지 않습니까? 과전류를 동작한다, 방향 과전류를 동작한다. 그 정도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파일럿 계전 방식은 아까 얘기했던 표준 통마강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표시선 계전 방식, 전력선, 통신선, 마이크로, 광파. 그게 전부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송전선 보호 방식을 25점짜리 뭐 거창하게 쓴다. 그게 나올 수가 없다고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써주셔도 되는데, 표시선이라는 건 아까 어떤 선을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이 전류순환식, 전압반향식 있고 사용주파수는 50에서 300Hz. 별도의 선을 쓰니까 60Hz가 아닌 그 이상의 영역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0Hz니까 50Hz 이상, 상용주파 이상에 대한 Hz를 인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전력선 반송이 되니까 그때는 좀 틀려집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흐르고 있으니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60Hz보다는 좀 많이 큰,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그러니까 100배 정도 생각하시면 60에다 100배 정도면 6000이죠. 예? 여기 보면 10배면은 600 정도가 되겠죠. 10배에서 100배. 그래서 15배에서 100배 정도가 되네요. 900Hz에서 6000Hz. 그러니까 6kHz입니다. 요 다음에 뭐 10MHz도 나올 수도 있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작아집니다. 작아지는 대신 이게 작다는 건 얘기는요, 더 멀리 못 간다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이게 작다는 얘기는. 보니까 FM이 주파수가 많죠? 그러니까 FM 같은 건 어떻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잘 안 터집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지역에선 터지는데 옆에로 가면 잘 안 터집니다. 그 지역만. 주파수대 부분이. AM은 근데 잘 터집니다. 옆에서도. 힘이 좋으니까 저쪽 지역에 AM을 맞춰놓고 갔는데 대신 잡음이 많죠. 잡음이. 통신선을 통해서 한다. 통신선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그건 통신선 별도로 쓰니까 뭐 주파수 때도 얘도 높습니다. 한 6000Hz 뭐 그 이상대역이 됩니다. 마이크로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100에서 6000이죠. 6kHz까지. 전류 차동 방식으로 PCM을 한다.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그러니까 요즘은 다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이 주 보호 방식입니다.
펄스로 보내지 신호를 막 보내준다 이거죠. 신호 처리를 해야 되니까. 광파 다 PCM이죠. 광파로 펄스로 보내지는 방식이 된다. 요건 하드웨어고요. 요건 하드웨어들이 뭐를 썼느냐, 통신선을 썼느냐, 전력선을 썼느냐, 뭐 이런 걸 썼느냐, 아니 마이크로파를 썼느냐, 마이크로를 보내줄 수 있는 케이블을 썼냐, 광 케이블을 썼냐 이거고요. 거기에 실어주는 전송 방식을 뭘 쓰느냐 이거죠. 그 전에 모르스보를 썼냐, 삐삐를 썼냐, 핸드폰을 썼냐, 2G를 썼냐, 3G를 썼냐, 4G를 썼냐. 이거 뭡니까? 물론 기기도 틀리죠. 2G, 3G, 4G, 삐삐 기기 틀리죠. 거기 쓰는 언어도 틀려지죠. 얘는 기기들은 틀려지만 언어는 뭐라고요?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전류 차동 방식으로 다 간다는 얘기죠. 전류 차동은 뭐라고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차동을 해가지고 뭔가 차가 생기면 뭐라고요? 저쪽 보내준다고요. 받는다고요. 서로 간에 뭐 아까처럼 요 다음에 나오는 뭐가 있다고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방식 뭐 이렇게 나오죠. 반송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다. 반송 전류 차동 계정 방식, 전력선 방향 비교 방식. 반송해서 뭔가 시그널을 보내주고 하면서 보는 게 이제 펄스를 가지고 코드화 해가지고 땅따당땅땅 이렇게 뭐 보내주면 그게 코드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모듈레이션은 변조를 하는 거고, 디모듈레이션은 복조를 하는 겁니다. AM이 뭐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FM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프리퀀시 주파수 대역을 낮게 해가지고 모듈레이션 하니까 이게 많은 대신에 이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다 깔끔합니다. 대신 어떻게 됩니까?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멀리 못 갑니다. AM은 크기는 이렇게 얇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본들이 이제 들어오죠. 그걸 타고 주파수가 작으니까 간섭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진동이라든가 뭔가 그런 부분이 거기 약간 실려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얘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찌직찌직 이렇게 좀 올라오면 이게 이렇게 가야 돼,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뭔가 있으니까 찌직찌직 그러니까 약간 잡음들이 들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개념으로 제페로는 아까 좀 다시 넣었다 뺐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하느냐, 단상을 하느냐, 삼상을 하느냐, 단상 플러스 삼상을 하느냐, 다상을 하느냐, 4가지 있다고요. 제페로는 그게 장단점 이제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요 뒤에 여기는 안 나오고요. 다른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제페로 방식에 보여서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오니까 변압기 보호 방식 아까 얘기했죠. 외부 보호를 할 거냐, 내부 보호를 할 거냐. 내부 고장 보호가 가장 보시면 기계적, 정기적으로 내부 보장을 하는데, 외부는 이제 백업 보호죠. 후유 보호. 내부는 변압기 내부 요걸 보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 여기까지 들어오는 선로가 아니라, 그럼 여기 BCT라고 합니다. 부싱 CT에서 가져와서 요 내부에서 동작했을 때 87을 동작시켜준다는 거니까, 그건 정기적으로 동작시키는 거고요. 기계적으로 동작시키는 거고. 정기적인 부분이 뭐라고? 차동, 비율 차동, 아니면 과전류, 후비보로. 아니면 거리계전, 후비보로 이런 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동은 아까처럼 차동회로 과전류 계전기라고 차가 생기면은 그 차에서 과전류 계전기가 동작하는 거고, 비율 차동은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다 비율이 이쪽이나 이쪽 된다고 그랬죠. 그 그림 생각나시네? 근데 그거 그림도 그려주시고, 발전기 쪽에서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변압기 쪽에서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이런 전류가 흐르다. 1차 측하고 2차 측은 같은 비율로 흐르겠죠. 1차 측에 이런 전류가 흐를 때 2차 측에 이런 전류가 흐르니까 비례니까 이런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서 좀 뭔가 벗어났다는 얘기는 1차 측에 이런 전류가 흐르는데 2차 측에 이만큼의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만큼의 차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그럼 그 차전류가 흘러지면 여기 부분은 동작해라. 여기도 동작해라. 요게 기본적인 비율 차동 계전기의 곡선인데, 변압기는 그게 아니라 로셋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비율이 있고, 그 다음에 CT4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이셋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틀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 더.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그려주시라고. 그러면 그림을 위에 하나, 2개를 그려놓고, 이거 그림 그려놓고 그 밑에다 2개 그려놓으면, 이거 하나 더 그렸으니까 뭔가 아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내용 좀 써주시고, 이런 거는 이제 아는 사람만 쓸 수가 있거든요. 해본 사람이. 안 되면 그림이라도 흉내를 해라, 그죠? 그럼 뭔가 틀려지니까. 이제 나중에 답안지를 보시면 그림 정도 흉내내는 건 쉽거든요. 내용을 흉내내는 건 어려워도.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할 때 해드립니다. 여기 나왔죠? 이거 그리지 말고 이거 하나 더 해놓고 여기다 그림 하나 더 그리시라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각각이 하는 역할이 뭔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적용식 문제점이 뭐라고? 여고위, 여자돌이전류에 의한 오동작, 고조파에 의한 오동작, 위상차에 의한 오동작. 그럼 여자돌리에 대한 그 오동작 부분은 뭐에 의해서 대책을 한다? 트감고비, 예? 트림락법, 감도조합법, 그 다음에 고조파 억제법, 비례치파학 저지법인데, 저지법이 아니라 저지법이죠. 그리고 이제 고조파에 대한 오동작은 그 뒤에 이제 밑에 보시면 고조파 부분을 억제 방식을 채용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트감고비에서 고조파 부분은 이쪽으로 빠진 거죠. 밑에. 위상차에 의한 동작. 이제 또 가서 보시면 위상차에 대한 동작. 이거는 뭐냐. 디지털 계정기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 계정기 같은 경우는 델타 Y 변압기인 경우는 그 CT 부분을 Y 델타로 해가지고 위상차를 바꿔줘야지만 되고, 그렇게 해도 인터포징 CT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한쪽에 더 써주셔야지만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계산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관연도 문제가.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30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30도가. 근데 얘도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벡터를 좀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델타 Y 때는 뭐라고? CT는 Y 델타 할 때는 CT는 반대로 한다면. 아까 전류가 그러면 불일치가 일어난다고요. 왜냐면은 이건 변압기에서만 있습니다. 무조건. 변압기가 아니면 없습니다. 네. 결선이 Y 델타나 델타 Y니까. 델타 델타일 때는 상관없다는 얘기도 YY로 가니까, YY일 때는 똑같은 결선을 하니까, 왜? 결선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똑같은데 델타하고 Y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그때 각변이처럼 여기 부분 약간 틀어진다고요. 전전류냐, 진전류냐 해가지고 나타났죠. 30도, DYN 11, DYN 1. 30도의 차이가 반드시 나죠. 그 30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크기가 틀려집니다. 크기 왜 틀려지냐고요? 벡터니까. 스칼라면 상관없습니다. 이제 벡터 아닙니까? 벡터는 뭐라고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 스칼라는 크기만 가진 거라고요. 얘는 벡터로 계산한다고요. 30도가 틀어졌다는 거는 뭡니까? 크기는 같지만 위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1이라는 크기를 앞으로만 90도로 밀었습니다. 1이죠. 1이라는 크기를 30도만큼 틀었습니다. 이건 2분의 1입니다. 여기로 봤을 때 2분의 1 올라가는 부분 2분의 1밖에 힘을 전달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30도만큼 다시 또 틀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 틀어지는 게 바로 인터포징 CT가 보상 CT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다. CT에서 한 번 더 제껴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감도조합법, 비대치파, 저지법, 고조파 억제법도 나왔죠. 후비보로 해가지고 여기 뭐냐면 아까 그 과전류 기준이 나왔고요. YY 결선은 안 된다. 영상 고조파가 다 올라가서 문제가 되니까 지락전류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락은 영상이라면서요. 영상 고조파가 올라간다면 지락전류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제점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기 위해서 한 거고. 얘는 부충방위권. 여기 이제 그림이 뭐라고요? 옆으로 가는 거는 차단이라고요. 올라가는 건 경보라고요. 근데 다 채워졌다고요? 안 채워졌다고요. 뭔가 가스가 올라가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플로트 접점이 유면이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 옆에 거는 흐름에 의해서. 옆에 보시면 이제 사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충격 압력 계정기. 압력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옆으로 터지겠죠? 옆면에 있습니다. 옆면에. 위에도 있습니다. 변압기 내부 사고시. 순시로 차단하는 부분. 그래서 윗면에 있는 것들은 압력이 생기면 천천히 올라가면 얘가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세게 올라가는 경우는 이 가는 테이퍼 쪽으로 그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접점을 붙여가지고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급격한 압력 상승에서 방압장치는 내부 사고시 이런 것들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에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송유관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화장실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아니면 또 GPS 안테나, 자동차 위에 보시면 GPS 안테나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옛날에 보시면은 달아놨던 거 있죠? 큰 거. 그것처럼 이제 변압기 위에도 그런 게 달려있다고요. 매너, 그러니까 전차 보시면 전차 뚜껑 위에 보시면 뭐가 생겨 뚜껑 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들어오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너 뚜껑 같이 이렇게 달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볼록 튀어나온 게 달려있다고요. 그 밑에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딱 터지면 그거 딱 하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건선온도계, 유면계. 유면계는 유면이 저하됐을 때. 네, 기름이 샌다는 얘기죠. 드레인 밸브 쪽으로 기름이 새면 냉각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럼 기계적으로 보호가 제대로 안 되겠죠. 물론 건선온도계도 있고, 또 유온도계도 따로 있습니다.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 조건이 뭐. 근데 얘들은 어떻게 맞추냐? 보통 이제 YAEBFHC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가 105도나 이제 120도나 뭐인데 거기서 약간 여유를 둬가지고 105도나 뭐 110도 정도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주변 온도 조건이 있거든요. 항상 보시면 주변 온도는 40도 정도로 체킹을 합니다. 그럼 얘가 95도로 맞췄다. 그러면 얘는 55도에다가 알람 주고 65도에 트립 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옆에 변압기 옆면에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되면 알람 주고 여기는 트립 되게 해서 주변 온도를 고려해가지고 거기다 또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폭발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발전기 좀 어렵다고요. 여기서 뭐예요? 전개, 과단, 역발, 속주, 압비.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 10개 썼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림이 하나 그려져야죠, 그림이. 또, 여기다 발전기를 갖다 놓고 발전기에 어떻게 되는지. 지락보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좌건선의 고장에서 지락보에서 단위식, 비단위식별로 그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정자 건선에서도 보시면 지락 같은 경우는 또 있죠. 그런 쪽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방법이 틀려지니까. 계좌건선의 지락 쪽에서는 직류 중첩식이나 브릿지식이 나옵니다. 왜? 직류분이니까. 근데 이제 전기자 건선의 지락 부분은 또 계좌 건선의 또 지락 부분에 가서는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기자는 바깥에 있죠. 자, 요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조치 방법은 86-1234가 있는데 여기는 4가 있는데 보통 1, 2, 3인 정도만 씁니다. 네, 비상정지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급정지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지라고 경보를 빼고 정지로 봤을 때는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중하로 나눠져 있다. 1번은 무조건 셧다운이죠. 정기적 사고로. 급정지는 일부만 천천히 급하게 정지를 하면서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난 상태에서 뭐 다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정지하는 거고요. 86-123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전기자 건선에서 단락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비율 차동 계증으로 동작한다고요. 여기 비율 차동 계증 똑같습니다. 그림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락보는 단위식하고 비단위식이 있다고 그랬죠. 왜? 바깥에 있으니까. 아까 계좌 같은 건 안에 있죠. 여기 회전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왜? 계좌는 직류 아닙니까 여기. 직류니까 직류 부분에 대한 직류 중첩식하고 브릿지식을 봤는데 이 바깥에는 뭡니까? A씨가 나오죠. 탐상이니까. A씨가 나오니까 그 세 가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 연결되어 있겠죠. 바깥에. 근데 바깥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류가 지락이니까 전류가 돌아 들어올 텐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거죠.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발전기가. 이게 단위식이냐 비단위식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니까 비단위식이 할 때는 뭐라고요? 차단기가 있네요.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비단위식일 때는 차단기가 있습니다. 단위식에 가서 보면 차단기가 없습니다. 그럴까요? 차단기 없죠? 차단기 없습니다. 여기는 차단기 있죠? 그 차이입니다. 비단위식은 차단기가 있는 거고 단위식은 차단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합니까? 더 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좀 헷갈려지는 부분이 여기 이제 단락보호용이고 지락보용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CT3 부분에서 따로 이렇게 요거하고 차동으로 지락을 차동으로도 이렇게 봤다. 그 얘기입니다. 단락은 여기서 차동으로 봤고, 예? 양쪽 요 CT 두 개를 했고, 얘는 요쪽에서 들어온 부분하고 요쪽에서 들어온 부분하고 다 비교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따로. 지락전류치가 작기 때문에 여기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차동을 넣어가지고 이제 감도를 더 CT2하고 CT3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더 해가지고 센싱을 더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도 CT가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CT2하고 CT3를 본 거고요. 네? 양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에 이 부분하고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다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락 과정률 계정기. 지락이니까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죠. 아까 비단위식에서는 이쪽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뭐로 했다고요? 87호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사고치 지락전류치가 작기 때문에 얘도 작습니다.
자, 근데 단위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전압으로 좀 봅니다. 전압으로. OCR이나 이렇게 되는데 거의 전압으로 보시면 되고 얘는 전류로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뭐 지락 가전류 계정기 아까 보시면 단위식은 지락 가전류, 지락 가전압으로 돼 있죠.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다 들어오는 거에 CTL을 하나만 걸었다는 얘기죠. 단위식에서는 하나만 걸어서 그 단위별로 하나씩만 보겠다. 여기도 단위별로 요게 PT입니다. PT에다가 저항을 달고 저항에 양쪽에 전압이 걸리는 그 전압을 가지고 동작을 하겠다. 지락 가전류, 지락 가전압. 차단기가 없는 단위식, 차단기가 있는 비단위식 생각난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컨셉을 잡아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림 그리는 건 쉬우니까 요거 그림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계좌건선 보호에서는 계좌는 지락은 뭐라고요? 직류니까 직류 중첩식하고 브릿지식하고 브릿지가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라고요. 다이오드로 이용해가지고 아까처럼 변환하는 장치가 브릿지라고요. 요것도 어떻게 합니까? 직류 중첩식이니까 직류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다이오드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도 다이오드가 있는데 얘는 앞뒤로 있기 때문에 이걸 브릿지라고 한다고요. 브릿지가 다리죠. 다리라는 건 뭐니까 뭐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얘도 보시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다가 바리스터를 넣어가지고 바리스터 보시면 다이오드가 이쪽 저쪽으로 흘러가는 걸 뭔가 제한하는 거죠. 지금 양쪽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제너 다이오드. 양방향 쪽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바이폴라. 바이는 뭡니까? 두 개죠. 바이사이클의 폴은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 게 바이폴라입니다.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트라이악. 이건 세 개죠. 세 개. 트랜지스터는 세 개입니다. NPN, PNP. 세 개를 가지고 있기 트랜지스터라고 합니다. 트라이라는 게 그겁니다. 트라이앵글은 뭡니까? 이게 트라이앵글입니다. 세 개 해놓고 땡땡땡 치는 게 트라이앵글이에요. 삼각형이라고요. 네?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시다 보면, 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쉽죠. 근데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저한테 듣다 보면 좀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예, 이 그림들은 다이오드가 있고 그냥 뭐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되겠죠. 딱히 여기는 브릿지가 있으니까 연결되는 부분에 가운데에다 릴레이를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전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동작을 한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전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압적인 요소가 있고요. 네, 양쪽에 걸렸는데 이 릴레이를 여기다 걸었다는 건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전류형 타입으로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압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전압을 하려면 병렬로 여기다 걸어줘야 되거든요? 안 걸렸죠? 얘는 전류형 타입입니다. 근데 얘는 전압형 타입 같은데, 직류중첩식인데, 옆으로 병렬로 다 걸렸죠? 예? 릴레이 부분이, X1이 여기는 직렬로 돼 있고, 여기 X2가 옆에 병렬로 돼 있죠? X1하고 X2가 붙으면 그거에 따라서 뭔가, 요 EX 부분에, X2가 뭐가 여기 흐르면은 이게 제끼니까, 그러면 얘는 제껴지면은 X1은 죽어버리죠. X1이 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동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X1만 살면 얘가 붙어서 요 X2가 붙으면 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요. 처음에 X2는 비접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면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여기 계좌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뭔가 땅으로 흐른다는 얘기다. 땅으로 흐르는데 여기 막아놨죠. 막아놨으니까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X1이나 X2로 가야 되는데 X2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못 지나가고 X1도 안 들어갔으니까 못 지나갑니다. 근데 X1이 여기 땅 붙는 순간 얘는 이쪽으로 돌죠. 돌려고 하는데 X2가 만약 걸려있으면 못 지나가는데 X2가 안 걸려있으면 못 지나가네? 이건 X2가 걸려있으면 얘가 또 끊어지죠.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요 그림은 제가 잘 이해가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X2가 붙어가지고 얘가 안 붙었으니까 얘가 여자가 안 되니까 뭐 안 끊어지고 얘가 안 끊어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X2가 이쪽인지 어쩐지 이건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예?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예? 회로가 구성이 안 되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신 요거는 이제 AC 조작 전원에서 이 다이오드의 전원을 인가하기 위해서 힘을 여기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컨셉은 그런 컨셉인데 내용을 봐서는 얘도 여기하고 전압이 걸리고 여기다 전압이 걸린데 결국은 뭡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못 갑니다. 또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도 못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돌아가든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트에서 뭔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제한을 해주고요. 저항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뭔가 조정을 하는 그런 타입 같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컨셉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리는 브릿지라는 게 뭔지만 안다 이거죠. 브릿지는 연결, 양쪽에 연결됐다고 브릿지가 뭐라고? 함교, 섬교, 그거 브릿지라고 하죠. 이번에 사고 났던 것처럼 맨 위에 아니면 또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 브릿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쓰는 거에 따라서. 계좌 상실이 됐다. 그럼 계좌가 안 나오는 거죠. 브러쉬. 계좌가 나오려면 DC가 나와야죠. DC가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직류 발전기 같은 거 어떻게 되면 직류 이게 두 국이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돌면서 여기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브러쉬에서 실드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도는 겁니다. 이 브러쉬 같은 경우도 이 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발전기 안에 브러쉬가. 그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는 밖에 없고요. 안쪽에 이 캡 안에 이게 달려 있습니다. 네? 여자 장치가 안에 달려있는 타입들이 있습니다. 비상용은. 동작 원리 발전기 전기자에서 계좌 상실 때 아까 2분의 1 XD라고 되어 있었죠. 2분의 XD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부분이 2분의 1 XD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역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계좌 상실 계전기의 동작 원리입니다. 여기 2분의 1 XD. 요게 의미하는 지점이 뭐다? XD 여기가 뭐라고요? XD는 KS분의 1입니다. KS는 XD분의 1입니다. KS가 뭐라고요? 단락규입니다. 단락규라는 게 여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크다.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여기까지인데 거기까지 가면은 문제가 되겠죠. 내가 견딜 수 있는데 그 밑에다가 세팅해 놓으면 그 견딜 수 있는데 밖에다 세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안으로 세팅을 해놔야지 얘가 터지기 전에 빨리 잘라주니까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의 2분의 1에서부터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50% 여유를 가지고. 내용은 계좌 상실 시 흐르면 무효 전력을 유입해서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2분의 1 XD 뭐라고요? 여기 2분의 1 XD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XD는 여기라고요. 그 사이에다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뭐라고요? 평상시 부하점이 여기라고요. 송전선 단락시 여기라고요. 동기찰조시 이쪽으로 올라간다고요. 그 다음에 계좌 상실 지역으로 그래. 동계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가시면은 이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따로따로 그린 거하고 하나하고 그린 거하고 또 틀려지니까 거리 계정이 이렇게 해놓고요. 옵셋, 계좌 상실 시 과외자 이렇게 나와있고 단락 후비보, 전압 억제부, OCR 정정 150%. 단락은 불평형 여기는 한 20%에서 30% 또는 여기는 뭐니까 100%네요. 차단형은 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차단요소는 여기 60%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의 역상이 걸리게 되면 차단을 합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역상은 5에서 15%입니다. 발전기 자기 혼자 돌거든요. 혼자 도는데 누군가 땡깁니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5%에서 15% 정도만 땡겨도 얘는 열을 많이 나기 때문에 차단해줍니다. 전동기는 역상은 자기가 뭔가 받아서 돌죠. 그런 것들은 한 3, 40%까지 또 갑니다. 근데 여기는 60%가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상이나 불평형이나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개념은 불평형이 생기면 역상전류가 생기거든요. 발전기 모터링은 아까처럼 발전기가 운동기의 입력 상시지 발전기가 개통해서 전력을 받아서 동기전동기로 회전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십시오. 요게 안 들어옵니다. 얘 안 들어야죠. 전기를 받아서 얘가 돌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안 들고 있는데 얘가 돌면 빡치기는 하죠. 얘 안 들고 있는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얘가 막 돌리려고 해보십시오. 얘는 끼리끼리 하다가 뒤틀려 버리죠. 끼익 하다가 막 이렇게 돼버리겠죠. 모터링 같은 건 위험하다는 얘기죠. 왜? 같이 돌아야 되는 건데 한쪽만 돌아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터링 되는데 필요한 전력이 5% 이하.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터빈 날개가 가열된다고. 얘가 같이 못 도니까 그쪽에 문제가 생기겠죠. 기기적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수차의 캐비테이션이 뭐죠? 언어나 거기가 부식, 침식되는 예. 기포에 기포에서 충격에서
그게 뭡니까? 날개가 이제 진공이 돼 있는 게 거기 가서 터지면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이게 진공이 걸렸다는 건 뭔가 얘가 제대로 못 돌다 보니까 충분한 이걸 못 당겨주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거품이 생기면서 뭔가 생겼다는 얘기죠. 이것도 보시면 그런 것처럼 터빈 날개 과열이라는 것도 중간중간 충분히 이제 같이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니까 뭔가 과열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과전압, 전압이니까 뭡니까? 그냥 소선되는 거죠, 그냥. 근데 문제는 OVR은 반환시형인데 UVR은 반환시형이 아니라고, 반대라고 이렇게 비적점이라고 해요. 자, 보시면 OVR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시로. UVR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UVR은 특성구조는 반대로 비적점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가 뭐다? 과속도. 14는 저속도다. 13은 동기고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큰 컨셉만 내놓고 요거는 안에서 보시면 되는데, 주파수 같은 경우는 81H가 있고 81L이 있습니다. 81R이 있습니다. 레이트 오브 체인지라고 또 그거는 어디서 쓰냐? 태양광 같은 데서 역송 방지용으로 씁니다.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그런 것까지는 이제 기술적으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 이것만 해도 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베어링본은 38 온도 계정기 이상전압 한번 보시면 되고요. 거리 계전 방식 모선 보호 전까지라도 좀 해야 되는데 거리 계전 방식 하다 보면 전력선하고 반성전류까지도 어떻게든 끝내야 되거든요. 모선은 틀려지지만 요 세 가지는 거리 계전하고는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설치하기는. 거리 계전은 뭐라고요? 계전기 설치점에서 고장 지점까지의 정기적인 거리를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로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전 방식. 이제는 쓰실만 할 것 같은데 한번 써보십시오. 써봐야지만 됩니다. 동작 원리. 그림 이제 좀 이해되시죠? 계전기 설치점에서 사고 지점까지의 전압, 전류의 크기 및 위상차를 가지고 판별하여 동작하는 계전 방식. CTV, PTV 반대로 된다고 그러죠, 여기. 예, 2차 측은 1차 측에서, 1차 측이 뭡니까? R은 I분의 V인데 그 R은 I분의 V 하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진다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내부 고장, 외부 고장. 거리 계정의 동료. 또 설명드렸죠? Z는 R 플러스 JX. Z가 뭐라고요? 임피던스형. R은 ohm형. X는 리액턴스형. 그럼 ohm을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바꾸면 모형이 되고, 모형을 옆으로 쭉 긁어가면 옵셋 모형이 되고. 그 그림 생각하시면 이거 5개 금방 나오죠. 그리고 아까 그 옆에다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그 컨셉만 일단 적어 주십시오. 그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더 설명드릴 테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봤자 제가 보기에는 요거 4개 있죠? 요거 4개 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림 그리고 한두 개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한두 개만. 제가 그렇게 해서 18점에서 20점 받았다니까요. 그림 많이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점수를 잘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신 그림을 많이 그렸죠. 이것저것 렉탱귤라도 그리고 뭐 토마토형도 그리고 렌즈형도 그리고 대신 옆에다 간단하게 한 줄씩 썼죠.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노출을 시켜주라고. 이게 단거리에 적용된다, 이거 중거리에 적용된다, 이거는 뭐 임피던스의 각도에 따라서 된다, 아니면 이거는 뭐 방향성이 있다, 뭐 실내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특징적인 부분만 적어주셔도 된다고요. 다 어떻게 이게 4개 적어도 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보고, 아, 그거를 얘가 충분히 이해하고 썼구나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많은 걸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깊게 표현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 깊게 표현해주는 걸 하다 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게는 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치고 빠져야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임피던스 아까 뭐 똑같다고요. 방향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중거리에 쓴다고 그랬죠? 일정값 이하에만 동작한다고 그랬죠? 뭐 그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옵셋을 움직였다. 모된 C에 요 중점을 요것도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죠. 그럼 옆에다가
옵셋창을 그려놓고 옵셋창이 이렇게 옆으로 갔다 화살표 해가지고 또 하나 또 그려주시면 그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걸로 하지 말고 그림을 두 개를 한다든가. 오음영 아까 보셨죠? 모형과 반대로 임피던스 일정 값에 대해서. 근데 모형을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0점을 그렇죠. 0점을, 예? 원점이죠. 0점이라고 안 하고 원점을 기치는 거. 네. 돌아간다. 그것도 각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모형을 제가 좀 공부를 하려고 했던 분이 여기서 여기 돌아가죠. 이렇게 참 신기하게 여기 각이 이렇게 몇 도,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별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X축, Y축이 어느 쪽으로 더 가 있는지 보여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모형을 그리실 때는 저렇게 조금 더 그림을 세분화해주면 이 사람이 좀 더 뭔가 알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기별 해가지고 그 임피던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각을 보는 겁니다. 지금 각도가. 모형 보면 이렇게 X축하고는 이렇게 밑에까지 안 가더라고요. 네. 많이 안 들어가고 저 정도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양쪽에 요쪽에 조금씩만 있습니다. 다 가운데가 저기 R 플러스 JX 부분에 다 가 있고요. 중심이 그쪽에 가 있으니까. 중심이 그쪽에 가서 원점을 지나가려면요. 이쪽 그 밑에 부분하고 윗 부분은 이 좌측은 R 쪽의 밑에 부분하고 X 측의 왼쪽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조금만 들어갑니다.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 적용. 3단계인데 뭐라고요? 요거 같은 건 사실 필요 없고요. 요렇게 해놓고 그림을 또 그린다면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뭐라고요? 80%, 150%, 225%. 여기서 100%니까 여기서 80%, 150%, 225%. 여기서 또 이렇게 되니까 80%, 150%, 225%. 이 세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하나만 그려져 있죠. 그러지 말고 밑에도 또 그려주시라는 얘기잖아요. 85%. 그거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원래는 85%는 80%는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단락은 80%고요. 지락은 75%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85%로 봐도 되고, 그 오차 범위를 어떻게 보냐, 그 선로의 상태에서 따라서 틀려지니까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80%. 근데 이제, 85%, 150%, 225%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80%, 150%, 225% 해도 상관은 없고요.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있네요. 85, 150, 225. 근데 80%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85, 150, 225로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네, 여기 이제 어떤 거는 80으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락은 75%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걸 해주시는 게 낫죠. 85, 150, 225. 그리고 여기는 100사이클. 여기 100사이클입니다. 요거는 20사이클. 요건 3사이클. 요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클. 세 개를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상의 문제점. 아분, 가전, 직동, 타타. 예? 분류는 언더리치, 가까운 지점시 뭐라고? 부호. 아까 뭐라고요? 여기서 가운데가 B, 바깥에가 O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부호로 에우라고 그랬죠? 분, 전에서 얘가 가운데니까 여기가 부였으니까 여기도 가까운 점에서 부동작, 요거는 바깥이니까 이형이니까 오동작.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정 안 될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도. 제가 그전에 어떻게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오늘 그냥 본 겁니다. 이렇게 그냥 외우자. 외우는 김에. 네? 제가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하나는 부동작이고 하나는 오동작이니까. 네. 근데 보시면 가까운 지점에 고장이 나면 부동작은 동작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리 계정기는 거리가 짧으면은 동작을 안 한다고요. 2km 이하. 그러니까 이거는 안 봐도 가까운 지점은 그냥 부동작입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는 오동작이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안 났을 때는 그냥 백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든 백업을 나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애워뒀다가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거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업으로 그렇게 애우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오동작은 동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동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R은 I분의 V인데 예? V가 떨어졌다는 거는 뭡니까? R값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동작해버리는 거죠. 그냥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뭐 부호를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뭐냐, 나중에 그런 개념이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일단 키워드는 써야 되겠죠. 근데 키워드를 써놓고 저걸 이제 설명을 하려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저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3단계는 뭐라고요?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2단계까지 외우시고 나면 그 다음에 3단계 부분은 제가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시켜드리기 힘드니까 좀 방법이 잘못됐죠? 하지만은 효과는 큽니다. 일단 답안지가 나오니까. 근데 답안지 써놓고 처음에는 옆에 사람 쓰는데 이거 어떻게 썼어? 나 몰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점수는 나옵니다. 이상하게 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기에 대한 것들을 3단계를 쓰기 시작하면 점수가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포맷이 잡혀있기 때문에. 직류분에 의한 오버리치, 동기탈출 시행동, 타상사고 시 언더리치, 타상사고 시 오버리치. 이제 좀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컨셉이 딱 어떤 전체적인 흐름만, 이 거리 계정이 어려운데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답안지는 거리 계정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 됩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왔을 때 답안지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모범 답안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고장 계산도 똑같습니다. 뭐 고대 발전 그거 왜 나왔습니까? 그 형식대로 쓰면 되는구나. 뭔가 형식화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형식화 안 하면은 이해를 해서 써야 되거든요.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답안지를 쓰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눈에 보기 좋게 형식화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예? 저도 막 중구난방으로 쓰거든. 막 이렇게 뭐 이건 이래서 이렇게 요점이 뭐냐 이거죠. 딱 얘기하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결론을 잘 도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그래서 짧고 굵게, 가늘고 길게 말고 짧고 굵게 사시려고. 자, 전력선 반성 방향 비교. 전력선을 보내준데 빨리 보시면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지금 브로킹 코일이 있고 웨이브 트랩인데, 웨이브 트랩이라는 건 웨이브를 받는 트랩은 G입니다. G덧. 웨이브 트랩은 지금은 안 씁니다. 제가 웨이브 트랩을 본 게 어디서 봤냐면 전주 페나시아 페이퍼, 지금은 이름이 또 바뀌었을 텐데 옛날에 거기 갔더니 웨이브 트랩이 있더라고요. 80년대에 설치는 거. 이게 웨이브 트랩이구나. 그래서 딱 가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곡성에 그 전남 곡성에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을 갔더니 거기 웨이브 트랩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웨이브 트랩이구나. 몇 군데에서 보다 보니까 이제 웨이브 트랩이 뭔지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쯤에. 근데 이제 그걸 발성배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씁니다. 안 쓰니까 그냥 모르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고요. 예? 그냥 웨이브 트랩이라는 건 LC 필터를 이렇게 전력선 밑에다 이렇게 전력선 반송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전력선 통해서 뭔가 들어오는데 그걸 필터링 하기 위해서 여기 전력선 밑에다가 코일 같은 걸 덩어리를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LC 공진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쪽 끝에 지점에서 여기 가서 이렇게 잘 빨아들이게끔 양쪽에 해놓은 건데 그거를 이제 끊어놓고 쓰더라고요. 안 쓰더라고요. 끊어놨습니다. 선을, 전력선하고 연결된 선을. 그거는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밑에 철거는 안 하고, 철거도 돈이 들어가니까. 여기 아까 보시면 뭐 30에서 300kHz고요. 아까 뭐였죠? 6kHz밖에 안 됐었죠. 6000Hz밖에 안 됐는데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PLC로 가면서. 이제 PLC가 뭐라고요? 예? 파워 라인 캐리어. 예, 파워 라인 캐리어. 전력선의 캐리어. 캐리어가 뭐죠? 우리 끌고 가는 게 짐 캐리어 아닙니까? 전력선 파워라인에다가 뭐 끌고 간다 이거죠, 지금. PLC를 통해서 파워라인에다가 끌고 가면서 전력선에다가 그걸 보내주는 반송 방식인데 얘는 헤르츠가 이제 좀 올라가죠. PLC 통신하면서. PCM 같은 것도 아까 보시면 뭐 6000Hz 돼 있었죠. 요거는 이제 이 주파수 때 여기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1에서 10와트. 와트가 크다는 건 힘이 세다는 건 파장이 크다는 건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려 보내는 것들은 힘이 작게 보내주죠. 힘이. 그 와트수가 작다는 건 힘이 작다는 얘기죠. 고주파 전류. 왜? 주파수가 크기 때문에. 3kHz 이상이 고주파죠? 맞나요? 60 곱하기 50 찼으면은 3kHz 아닙니까? 3kHz 이상을 고주파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는 고주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30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 내부 고장은 반드시 동작한다. 상대 땅까지의 거리를 150% 정상한다. 외부 고장시에서 옵셋을 한다. 이렇게 원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양쪽을 비교하고 있다가 내부 구간에는 그냥 동작하고 외부 구간에서는 저 바깥이니까 동작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대신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요거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요걸 보셔야 됩니다. 저 그림은 여러분들 좀 한번 상세하게 읽어보시면 보면 되고요. 여기 외부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쭉 가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야, 너 동작하지 마. 그 반송파를 송출합니다. 상시 송출하고 고장시 송출인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해요? 상시 송출이라고요. 항상 지나가니까 나는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으니까 너 동작하지 말라고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까 비접점에 의한 부분이라고요. 근데 얘가 내부적으로 이게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고요. 내부가 사고 나면 뭐라고요? 여기서 보내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뭐 안 보내주지 않습니까? 여기 내부 사고 났으니까. 안 보내주니까 그땐 떨어진다는 얘기죠. 얘는 이 두 개를 보고 반송파를 송출하고 있었는데 두 개가 이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쪽으로 또 안 나가죠. 그러니까 얘도 반송파를 송출 안 하고 얘도 반송파를 송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보는 관점들이 얘가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점을 또 같이 보는 거죠. 얘는 요 두 개를 같이 보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양쪽 상태를 다 같이 봐가면서 서로 상태를 봐가면서 어떤 그 조건에 맞춰서 송출한다. 그게 이겁니다. 서로 봐가면서 송출을 한다. 근데 이 그림으로 보면 어렵고 요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해가 좀 쉽다는 얘기죠. 아니, 교수님, 아까 우리나라에서는 고장시 송출이 아니라 상시 송출 비접점 잡았고. 예. 지금 여기 책에는 고장시 송출 저지 방식을 정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고장시 송출. 전 상시 송출로 알고 있는데,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상시 송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인데, 다른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왜냐면 이 책이 이 답안지가 맞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베낀 건데, 저는 상시로 알고 있는데, 요건 한번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다다음 주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반송신호 송출 안함. 상대 딴에서는 RI 동죽하여 트립. 송출 안 한다고 돼 있거든, 지금? 사고 시에? 내부 고장 시에? 여기 내부 고장 시에 송출을 안 한다면서요. 그럼 뭐라고? 평상시 때는 송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시 송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반송신호 송출 안함이라고 돼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시 송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게 틀린 걸 겁니다, 아마.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는 좀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트립 계정기와 거리 계정기 감도 시간 협조. 탈조시 응동. 탐단자 내부 고장 우선 방식. 요건 제가 조금 이해를, 왜냐면, 아까 뭐, 발전기나 변압기나 이런 것들은 좀 이해를 시켜드리는데,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걸 딱히 이해시켜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거를 좀 설명하겠다. 이거는 좀 힘들어서, 이 3단자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단자가 3개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 부분들이 조금씩 틀려진다는 얘기죠, 단자가. 2단자가 아니라요. 3단자는 전류가 이쪽에도 들어오고, 이쪽도 들어오고, 이쪽도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70번이 또 나온대. 캐리어 커렌트. 반송전류라고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변조, 복조. 변조가 뭐라고요? 모듈레이터. 복조는 디모듈레이터. 아까 PCM이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여기다 펄스를 보내준다고요. 그럼 변조를 하고 복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쓰는 게 이게 바로 PCM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뭘 쓴다고요? 이 PCM 방식을 씁니다, 지금. 앞에 걸 안 쓰고요. 다 이 PCM 방식을 쓴다고요, 지금. PCM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PC에서 보시면 여기 아까 여기 부분이 디지털 릴레이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 할 때 보시면 이 FSD MAG 연출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멀티플렉서. 왜 AD 컨버터가 고가다 보니까 멀티플렉스를 이용해가지고 이쪽에 한번 쓰고 저쪽에 한번 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게끔 이렇게 분배해주는 분배기로 보시면 됩니다. 분배기로. 샘플링 홀더를 해가지고 로페스 필터 써가지고 IT는 입력 변환기고요. 입 FS MAD 연출하고 있죠. 입 FSM AD 연출. 입력 변환기 F 로페스 필터를 썼고요. S 샘플링 홀더를 써가지고 그걸 주기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잡아주면 어떻게 되라고요? AD 컨버터를 써주기 위해서 얘가 많이 가지고 있다. 요쪽 이렇게 돌아가면서 AD 컨버터는 비싸니까 이걸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써야 되니까 MPX에서 멀티플렉서처럼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쪽에도 보내고 필요하면 이쪽에도 보내고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입력 신호를 선택각 출력에 조합을 시킨다. 선택각 출력이 뭡니까? 여기입니까? AD 변환기 아닙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해서 얘는 일이 많으니까 이 MPX에서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이렇게 적당하게 분배해주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AD 컨버터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디지털 신호가 그냥 직병렬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연산을 해가지고 출력이 나간다. PCM에서는 보호 기능, 자기 진단 기능, 통신 기능인데 이건 어떻게 오라고요? 나중에 디지털 계정기에서도 장점으로 나오는데 보통이자입니다. 보통이자. 이자가 보통이자. 보호 기능, 통신 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 진단 기능. 그냥 보호 기능, 통신 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 진단 기능. 여기 이벤트 기능 하나 더 넣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보시면 됩니다. 내용들을. 특징 및 적용. PM, FM, AM, PCM 중 뭐라고요? PM은 뭐라고요? 펄스 모듈레이션. FM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AM은 앰플릿 모듈레이션. 근데 뭐라고요? PCM은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을 다 쓴다고 우리나라는. 자, 디지털 릴레이는 PCM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용시 고려사항. 요것들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은요, 디지털 릴레이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배우실, 다다음 주죠. 디지털 릴레이의 부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하드 오차, 문제점, 항원항습 나와 있는데, 먼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만. 모선보호, 다음에가 디지털, 다음 주는 모선보호부터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FSD MAG 연출이 있다고요. 여기 여러 개 입력을 데이터를 차례로 직렬로 AD 변환기에 보내준다. 아까 설명드렸죠? 뒤에 또 나온다고요. 샘플링 홀더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원리에서 미분 방정식 이거는 그렇고 장단점이 다소 권고 융적 다기능 소형화 경제성 뭐 이렇게 나온다. 써상고 보통이자 나중에 나온다. 써지 향후 보통이자 보호기능 통신기능 이벤트 기능 자기진단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그게 안 나와 있네.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다른 그 디지털 계정기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요거하고 좀 비교해서 거긴 또 이게 없는 게 뭐냐면 요 이론적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디지털 계정 알고리즘은 다른 책에는 없거든요. 요런 거 하나 써주시면 그냥 다 같이 짬뽕해서 그럼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오전만 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